네, 안녕하세요. 2016 수능 영어 이 지문에서 꼭 나온다. 12일차 해설 강의를 맡은 대전 만년고등학교 교사 이경민입니다. 여러분, 선생님은 종종 고3 수험 생활을 마라톤에 비유하곤 하는데요. 여러분이 이제 거의 마라톤의 결승 지점까지 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 고생을 많이 했을 텐데 앞으로 남은 시간은 그동안처럼 조금 더 긴장하고 그 다음에 조금 더 담담한 마음으로 마인드 컨트롤 잘 하면서 남은 시간 결승점 잘 통과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선생님과 여러분이 오늘 다룰 내용은요. 첫 번째, 인터넷 수능 틀리기 쉬운 유형의 4강 2번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어떤 식으로 변형해서 출제할 수 있을지 한번 예측해 보고요. 또 한편으로는 전체적인 내용과 주제를 한번 파악하면서 여러분이 그동안 했던 내용을 차분하게 복습하는 그런 시간으로 오늘 이 시간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문장부터 본격적으로 같이 해설과 함께 중요한 문법 포인트들과 어휘 포인트들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한번 봅시다. In doing fieldwork, the anthropologist often finds that some of his best interviews are the result of designed or chance encounters. 첫 번째 문장 의미를 먼저 볼까요? fieldwork 하면 현지 조사라는 뜻이죠. 현장 조사를 하면서 the anthropologist, 주어가 되겠네요. 인류학자들은 often finds, 종종 알게 됩니다. that 이하가 전체적으로 이 문장의 목적어 역할을 하게 될 텐데요. 무엇을 알게 되느냐? Some of his best interviews. 그가 하는 최고의 인터뷰들 중 일부는 are the result. 결과물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 이런 이야기죠. 그가 하는 최고의 인터뷰들 중 일부가 무엇의 결과물일까요? 선생님 여기서 첫 번째로 designed라고 하는 어휘와 chance라고 하는 어휘를 지금 올려놓았는데 encounter 하면 만남이라는 뜻이죠. 어떤 만남의 결과물이 이 인류학자가 했던 최고의 인터뷰들 중에 일부가 될까요? 지금 여기까지만 봐서는 designed, 계획된 만남인지 아니면 chance, 우연한 만남인지 알 수가 없죠. 그래서 뒤의 내용을 보고 다시 앞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For example, 자, 예를 들어서 앞에 얘기한 내용의 예시를 듣는 거죠. One of my colleagues, 내 동료들 중 한 명은 had the experience, 어떤 경험을 한 적이 있냐면 walking down the road to the village post office. 여기까지 일단 한번 끊어서 볼까요? 마을에 우체국으로 걸어 내려가는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not intending 또는 not intended to meet anyone or discuss anything in particular. 자, 여기서 또 하나 문법 포인트가 있죠. 이 부분을 보기 전에 우리 앞에서 했던 어휘 포인트를 잠깐 또 봐야 하는데요. 동료 중 한 명이 마을의 우체국으로 가는 길에 어떤 경험을 했느냐? not intending 또는 intended. 여러분, intend는 의도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앞에 not이 있다는 것이 지금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의도하지 않은 채로 무엇을요? 누군가를 만나거나 아니면 특별히 in particular, 특별히 무언가를 토론해야겠다라고 하는 의도를 가지지 않은 채로 마을의 우체국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었어요. 그러면 잠시 앞으로 돌아가서 아까 designed가 답일까 chance가 답일까 우리 얘기를 했어야 되는 거죠. 어떤 만남? 앞에서 얘기했듯이 의도치 않은 만남, 우연한 만남. 그래서 답은 designed가 아니라 chance가 되는 거죠. 우연한 만남에서 최고의 인터뷰가 나온 적도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다음 문장으로 가서요. 이 부분인데요. 이게 문법 포인트인데요. 의도하지 않은 채로라고 이제 여러분이 해석은 하되 intending일 것이냐 intended일 것이냐 이것이 문제죠. 그럼 여러분 뭘 생각해야 될까요? 이 부분에서 바로 누가 의도하지 않았어요. 내 동료 중 그 한 명이 의도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뭘 묻고 싶은 거냐면 특별히 어떤 토의를 하거나 아니면 누군가를 만날 의도를 하지 않은 채로 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one of my colleague가 즉 내 동료 중 한 명이
의도를 하고 의도를 하지 않고 그 문제이기 때문에 이 one of my colleague와 능동의 의미가 되는 거거든요. 이 one of my colleague가 의도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답은 intending이 되는 겁니다. not intending. 의도하지 않은 채로 마을의 우체국을 향해 걸어가고 있었다. 둘 사이의 관계가 능동입니다. 주체는 one of my colleagues. 그렇죠? 자, 그 다음 문장을 보면요. 그러나 주의 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on the way 가는 길에 he saw an old man. 그는 어떤 한 노인분이 gathering stones from his yards and arranging them in patterns in his doorway. 그는 주어겠죠. saw 동사입니다. an old man 어떤 한 노인분이 첫 번째 어떤 행위를 하고 있었냐면 자신의 뜰에서 돌을 모으고 있었어요. 그리고 목적보어, 두 번째 목적보어가 되겠죠. 그는 그의 문간에서 특정한 모양으로 그 돌들을 배열하고 있었어요. 그런 모습을 본 거죠. 이 인류학자가 어떤 한 노인이 자기의 뜰에서 돌들을 모아서 문간에 어떤 모양으로 배열하고 있는 것을 본 겁니다. 궁금했겠죠? 도대체 이 노인이 무엇을 하고 있을까? 그래서 다음 문장으로 갑니다. Stopping 또는 stop to say hello. 인사를 한 후에 the anthropologist, 이 인류학자는 물어보았어요. asked. 그럼 동사 뒤에 목적어가 따라 나와야겠죠. What the old man was doing. 그 노인이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물어본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 B번에 대한 답을 한번 찾아보고 갑시다. 인사를 한 후에 인류학자는 지금 뭘 하고 계십니까? 라고 묻는 거거든요. 인사를 하고 난 후에라고 하는 분사구문인 거죠. 그래서 인사를 하고 난 후에라는 부분에 분사구문이 되려면 주어는 the anthropologist였던 거죠. 인류학자가 멈춰서서 인사를 한 거기 때문에 답은 stopping이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분사구문으로서 the anthropologist가 주체가 되어서 인사를 하기 위해서 멈췄기 때문에 정리하자면 인류학자가 인사를 하기 위해서 멈춘 후에 도대체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그 다음 문장 보시면요. He learned that. 그는 여기선 배웠다기보다는 알게 되었죠. 무엇을 알게 되었습니까?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뭐예요? The stones. 이 노인분이 모아서 배열하고 있던 돌은 사실은 meant to. 의도되었던 겁니다. 뭘 하려고요? Keep demons out of the house. 악마 내지는 귀신이 집에 들어오지 못하게 막기 위해서 이 돌을 모아서 배열을 하고 있었다. 아마도 이 사람이 살던 문화에서는 이런 돌을 모아서 문간에 배열하는 행위가 아마 집안으로 귀신이나 악마가 들어오지 못하게 막는 어떤 그런 역할을 했지 않았을까. 우리는 이 지문을 통해서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문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자, This was important because 이렇게 갑니다. 자, 이것은 굉장히 중요했어요. 이 인류학자가 이 사실을 알았던 것이 굉장히 중요했어요. 왜요? Because his daughter-in-law, daughter-in-law 하면 며느리죠. 이 인류학자의 며느리가 had just gone into labor. 여러분, go into labor, go into labor 하면 산기가 있다라는 뜻이죠. 이제 아이를 낳기 직전이 된 거예요. 며느리가 산기가 있었어요. 그리고 보통 newborn babies, 신생아들은 are especially resistant냐 아니면 susceptible이냐 to any wandering demons. 일단 여기까지 한번 볼까요? 이 사실이 왜 중요했냐면 이 인류학자의 며느리가 산기가 있었고요. 곧 태어날 아기의 경우는 특히나 any wandering demons, 떠돌아다니는 그 어떤 악마들, 귀신들에게도 resistance, 저항력이 있었을까요? 아니면 susceptible, 취약할까요? 당연히 새로 태어난 아기들, 이제 막 갓난 아기들은 이 귀신이나 악마에게는 굉장히 당연히 취약하겠죠. 자, 어떤 demon일까요? 후부터 마지막 enemies까지가 demons를 부연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자, 어떤 악마냐면 might be sent out. 보내졌을지도 모르는 그런 악마. 누구에 의해서요? By magicians. 마법사에 의해서. 어떤 마법사? In the employ of. In the employ of 하면 어디에 의해 고용된 이런 뜻이니까요. 그 가정의 적들. 그 가정의 어떤 적들에 의해서 고용된 마법사에 의해 보내졌을지도 모르는 그런 악마들이 떠돌아다니는 귀신들이 아기에게는 굉장히 취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 인류학자 입장에서는 이러한 행위들이 집안으로 디몬을 들어오지 못하게 막는 행위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했던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계속해서 볼까요? 어느덧 이 지문의 마지막 문장입니다. Thus, 따라서 연결어 한번 신경을 써보고요. 이 자리에 왜 thus가 들어가야 될까요? 이런 모든 내용을 이야기한 후에 따라서 자, 선생님 이 부분이 혹시 어떨까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in this chance meeting 하면 앞에도 나왔지만 어떤 만남이요? 계획된 만남? 의도된 만남? 아니죠. 우연한 만남. 의도하지 않았어요. 가다가 그냥 그런 상황을 본 거예요. 그래서 그런 우연한 만남에서 the anthropologist, 인류학자는 주어 learned, 배우게 된 겁니다. 뭘요? Something about certain myths, rituals about family relationships, and about the network of factions in the village 등을 배우게 되는 겁니다. 바로 특정한 어떤 신화나 ritual, 어떤 의식이나 아니면 가족 간의 관계 내지는 마을의 faction, 그런 파벌의 어떤 네트워크 등에 대해서 인류학자가 우연한 만남을 통해서 배우게 됐다라고 이 글에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요, 여러분이 이 지문에서는 아마 이런 정도로 요지를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인류학자가 어떤 만남, 다시 한번 우연한 만남을 통해서 다양한 어떤 정보 내지는 지식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자,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문제로 갈까요? 자, 이번엔 인터넷 수능 틀리기 쉬운 유형의 8강 3번 문제입니다. 자, 이 문제는 또 어떠한 문법 포인트 내지는 어휘 포인트를 가지고 있을까요? 첫 번째 문장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There is a rate of breathing that provides 또는 provided a healthy balance of matching the supply and demand of oxygen in your body. 문장이 굉장히 길기 때문에 여기서 일단 끊어보도록 하겠습니다. There is, 있습니다. 뭐가요? A rate of breathing. breathing 하면 호흡이죠. rate 하면 속도기 때문에 호흡 속도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호흡 속도일까요? that부터가 앞에 있는 호흡의 속도를 꾸며주고 있죠. 자, 여기서 중요한 문법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지금 선생님이 that 뒤에 provide일까 아니면 provided일까를 써놨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호흡의 속도가 있는데 이 호흡의 속도는 healthy balance of matching the supply and demand of oxygen in your body. 여러분 신체 내에 산소의 supply and demand, 공급과 수요를 매칭시켜주기 위한 매칭되기 위한 그런 건강한 균형을 제공해 주죠. 지금 이 얘기는 뭐냐면 제공해 주는 것은 누가 제공해 줘요? 호흡의 속도가 제공해 주는 거죠. 그래서 a rate of breathing이 provide의 주체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단수 수일치시켜서 provides가 문법적으로 옳은 문장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자, 호흡의 속도가 있습니다. 어떤 호흡의 속도요? 여러분의 몸에 있는 산소의 공급과 수요를 매칭시켜주는 데 있어서 건강한 균형을 제공해 줄 수 있는 호흡의 속도가 있습니다. 이건 무슨 말일까요? 인간이 살아가면서 숨을 쉬죠? 호흡을 하는데 굉장히 빠르게 호흡을 할 수도 있고요. 또는 천천히 호흡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지문에 의하면 우리 몸에는 산소의 수요 공급이 서로 잘 균형을 맞춰서 돌아갈 수 있는 정도의 호흡 속도가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if you breathe within this healthy balance, 만약 여러분이요 이러한 건강한 균형 내에서 호흡을 해주기만 한다면 you are doing just fine. 여러분은 극히 잘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 문제 없죠? 자,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However. 저 however라고 하는 연결어에 좀 주목을 해보세요. 그러나 지금 앞에서 이야기한 것은 건강한 호흡 속도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일반적인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나 그럼 지금 however 뒤에 나오는 문장이 어떤 문제점을 가지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러나 만약에 if your breathing rate, 여러분의 호흡 속도가 is outside the bounds of the healthy balance,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이런 건강한 균형의 bound에 s가 붙으면 이게 무슨 뜻이 되죠? 범위라는 뜻이 되죠? 그래서 건강한 균형의 범위 outside, 바깥에 있게 되면, 다시 한번요. 여러분의 호흡 속도가 우리가 말하는 건강한 균형을 맞출 수 있는 범위라고 하는 그것 바깥에 있게 되면, 과하게 되면, then, 그러고 나면 side effects. 자, 여기에 빈칸으로 한번 추론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실제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리고 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side effects. 부작용이 start kick in,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work against you. 여러분에게 저항적으로 작용한다는 얘기는 무슨 뜻? 여러분에게 불리하게, 좋지 않게 작용합니다. 라는 뜻이겠죠. 얼마든지 상식적으로도 이해가 되는 부분이에요. 정상적인 균형을 맞출 수 있는 호흡 속도 넘어서게 되면 아마도 부작용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이것은 여러분에게 불리하게 작용을 하게 될 겁니다. 그 다음 문장, going beyond the healthy balance of breathing on the high end 까지 한번 일단 볼까요? go beyond, 넘어서는 거죠. 넘어서서 무엇을요? healthy balance of breathing, 호흡의 건강한 균형을 넘어서는 거예요. 근데 on the high end, high end 하면 최고급 내지는 뭐 최대치 이런 뜻으로 해석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호흡의 건강한 범위가 있을 거예요. 그 범위의 최대치를 넘어서게 된다면, 예를 들어 여러분 호흡의 범위의 건강한 그 범위가 0부터 10이라고 합시다. 0부터 10 사이까지는 건강한 호흡 범위라고 했을 때 그 최대치, 즉 10을 넘어서게 됐을 때 이제 문제가 발생하겠죠. 이해가 되죠? 이렇게 되면까지가 주어라고 봤을 때 뒤에 result가 올 것이냐, results가 올 것이냐, 뭐가 올까요? going beyond라고 하는 것이 주어가 되기 때문에 당연히 results라고 하는 주어 동사 수일치를 시켜서 s가 붙은 result in이라고 하는 말이 와야겠죠. 자, 그러면 호흡의 어떤 건강한 균형 범위가 최대치를 넘어서게 됐을 때는 result in, 어떤 결과가 나타나게 될까요? result in 뒤에는 보통 결과물이 나타나죠. 어떤 결과요? hyperventilation. hyperventilation 하면 과호흡을 뜻합니다. 과다호흡. 그런데 혹시 과다호흡이라는 말을 여러분 모를 수 있어요. 그러면 모르는 어휘가 나왔을 때 수능을 보다가 어떡하지? 라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네, 여러분 지금 comma 뒤에 which냐 대시냐의 문제. 자, comma which 여러분 많이 풀었죠? 이런 문제. comma 다음에 which가 오면 바로 앞문장에 대한 부연 설명입니다. 그렇죠? 자, 답은 which겠죠? that은 이렇게 앞에 콤마 찍고 계속적 용법으로 쓸 수 없는 관계대명사입니다. 자, 그래서 과다호흡이라고 하는 것은요, 부연 설명합니다. means, 뭘 의미해요? You are breathing rapidly. 네, 여러분이 굉장히 빨리, 급하게 숨을 쉬고 있음을 의미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이제 어느 정도 감이 잡히시죠? 정상 범위 넘어서는 순간 과다호흡이라고 하는 부작용이 생깁니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 다음 문장을 한번 보면요. 네, this situation, 이러한 상황은, 자, 앞에서 말한 이러한 상황 뭐죠? 네, 과다호흡. 정상 범위를 넘어서는 순간 이러한 상황이 생기면 사실은 indeed wasteful or successful, 둘 중에 뭘까요? in getting more oxygen into your body. 호흡을 빨리 하게 되면 여러분 몸에 들어가는 산소는
여러분의 몸으로 들어가는 산소의 양은 당연히 많은 양의 산소를 얻는 데는 성공적이긴 하겠죠. 의미상 successful이 돼야 되는 거 이해가 되시나요? 이런 상황은 사실 여러분 몸으로 더 많은 양의 산소를 받아들이기에는 충분히 성공적입니다. 자, 느낌상 however, 그러나 빨리 숨을 쉬게 되면 많은 양의 산소를 받아들이는 것에는 유리하지만 그러나 side effects happen. 분명 부작용이 발생해요. 왜요? Because with every breath you breathe out, you are breathing out carbon dioxide. 이기 때문이에요. 네, 그런 문제가 있군요. Every breath, 모든 숨. 어떤 숨이요? You breathe out. 여러분이 내쉬는 모든 숨에서 여러분은 breathing out. 뭘 밖으로 발산하게 되냐면 carbon dioxide를 발산하게 되기 때문이에요. 뭐예요? 이산화탄소죠. 네, 과호흡을 하다 보면 산소는 많이 들어옵니다. 그러나 이산화탄소는 또 그만큼 많이 나가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even though, 비록 뭐뭐일지라도요. Carbon dioxide is a waste product. 네, 이산화탄소는 노폐물이라고 할지라도 your body, 여러분의 몸은 needs, 분명 필요로 합니다. 무엇을요? A healthy amount of it. 그것의 많은, healthy, 많은 양을 필요로 합니다. 그럼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it은 뭘까요? 산소가 아니라 이산화탄소겠죠? 위에서 계속 지금 이산화탄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보통 이산화탄소는 노폐물이다 라고 생각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산화탄소의 많은 양이 필요합니다. 뭐 하기 위해서요? To function properly. 적절하게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이산화탄소는 필요하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과호흡을 하게 되면 이산화탄소가 그만큼 많이 나가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예상되는 문제를 충분히 예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 if you breathe out, 여러분이 too much of the carbon dioxide, 너무나 많은 양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하게 된다면 then you, 여러분은 elevate. elevate 하면 여러분 elevator 생각하면 돼요. 높아질까요? diminish. 낮추게 될까요? Your body's level of carbon dioxide. 여러분 몸의 이산화탄소의 수준을 낮추게 되겠죠. 어디까지요? To less than the healthy level. 건강한 수준보다도 less than. 적은 수치까지 여러분 몸에 있는 이산화탄소의 수준을 diminish. 감소시키게 될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너무나 많은 양을 바깥으로 내보내게 되면 건강한 정도의 어떤 필요한 수준이 있을 텐데 그보다 낮은 수준으로 diminish, 감소시키게 될 겁니다. 네. You then, 그리고 나면 여러분은 start getting symptoms, 증상을 얻게 돼요. 어떤 증상이요? hyperventilation, 아까도 말했듯이 과다호흡이라는 증상을 얻게 되죠. such as, 뭐와 같은? lightheadedness, 어지럼증 같은 그런 증상들을 얻게 된다. 결국 이 글에서는 무엇을 얘기하고자 하는 겁니까? 정상 수준의 호흡 속도가 있는데 그 속도를 과다하게 넘어가게 되면, 즉 과다호흡을 하게 되면 이러한 부작용들도 나타나게 됩니다 라는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이 지문을 전체적으로 주제를 내지는 요지를 정리하게 되면 바로 이 정도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호흡의 불균형, 호흡의 불균형이 신체에 다양한 부작용 내지는 어떤 안 좋은 증상을 가져오게 된다라는 정도로 이 글을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어떠신가요? 지금 잘 따라오고 계시죠? 졸리신 분 없죠? 졸리면 가서 세수 한번 하고 잠 한번 깨고 세 번째 문제로 우리 다시 한번 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수능 완성 유형편의 13강 2번 문제를 선생님이 조금 변형을 해봤어요. 자, 또 어떤 문제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 자, 좀 더 열심히 집중해서 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contrary to 하면 무슨 뜻이에요? 뭐뭐하는 대조적으로, 그렇죠? Some beliefs, 어떤 믿음과는 달리. 그러면 우리는 어떤 믿음들을 가정할 수 있어요? 뒤에 나온 것과는 다른 믿음이겠죠. 우리가 소위 하는 이러한 믿음들과는 대조적으로
You do not need perfect soil. 일단 볼까요? 여러분은 완벽한 흙을 요하지는 않습니다. 완벽한 상태의 흙이 필요한 것만은 아닙니다. 뭐 하기 위해서요? To start and grow a productive garden. 생산성이 있는 정원을 가꾸고 만들고 또 가꾸기 위해서 뭔가 다양한 많은 양의 생산을 하기 위한 그런 정원을 만들거나 또 가꾸기 위해서 반드시 완벽한 토양이 필요한 것만은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나 자, 선생님이 여기에 연결사로 however라고 하는 부분을 한번 잡아봤는데요. 물론 완벽한 토양이 꼭 필요한 것만은 아니에요. 그러나 it is best. 그래도 최상은 이겁니다. 이런 뜻이겠죠. 자, 뭐가 최상일까요? 여기서 it은 이제 가주어가 되겠죠. 뭐가 최상일까요? to 이하 하는 것이요. 요거는 진짜 이 사람이 하고 싶은 말이겠죠. 뭐를 하는 것이 최상이냐면, 자, 조금 호흡이 깁니다. 천천히 한번 볼게요. To have soil that is fertile, full of organic materials that provide일까, provides일까? Nutrients to the plant roots and easy to dig and cultivate. 하는 것이 최상입니다. 라는 뜻이에요. 천천히 한번 볼게요. 첫 번째, have soil. 흙을 가지는 것이 최상이라고 합니다. 어떤 흙일까요? that 이하의 꾸밈을 받죠. That is fertile. 첫 번째, 비옥한 흙을 갖는 것. 그리고 이 비옥한 흙은요, full of organic materials. 유기 물질들로 가득한 그런 흙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또 한 번 that 이하의 꾸밈을 또 받고 있어요. 여기서 선생님이 문법 포인트 첫 번째 또 한 번 적어봤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유기물질로 가득하다. 그런데 이 유기물질은 어떤 거냐면 식물의 뿌리에 영양분을 제공해주는 유기물질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여러분 제공하는 것의 주체가 누굽니까? 바로 full of organic materials가 되는 거죠. 제공하는 것의 주체의 지금 수가 복수인 거 보이시죠? 그럼 당연히 동사도 복수형에 맞춰서 provide가 되어야겠죠. 이해되시죠? 자, 계속 볼게요. 뭐가 최상이냐? 비옥한 흙을 가지는 것이 최상이다. 근데 그것은 식물의 뿌리에 영양분을 제공해 줄 그런 유기물질로 가득한 흙을 가지는 것이 좋다. 그리고 easy to dig. 파내기에도 쉽고요. cultivate. 경작하기에도 쉬운 그런 흙을 가지는 것이 best합니다. 이런 뜻이겠죠. 내용 이해가 되시죠? 자, 그 다음 문장. loose. loose 하면 뭔가 푸석푸석한 거고요. well drained 하면 배수가 잘 되는, 잘 빠지는 거죠. 뭔가 푸석푸석하거나 물이 잘 빠지는 토양은 is ideal for growing a good garden. 좋은 정원을 가꾸기에는 굉장히 이상적이라고 합니다. If, 만약에 there's a section of your yard. 여러분의 뜰에 어떤 한 구역이 있다면. 근데 어떤 구역일까요? 다시 한번 문법 포인트 나옵니다. 뒤에 부분이 앞에 있는 a section of your yard를 꾸며주는데요. 자, 여러분 위치와 where가 나왔네요. 이런 문제 많이 풀어보셨죠? 위치는 관계 대명사라고 하고요. where 하면 우리 소위 관계 부사라고 말을 해요. 둘 다 앞에 있는 내용을 꾸며줄 수 있어요. 그러면 결정적 차이가 뭘까요? 관계 대명사 뒤에는 보통은 우리가 여기다 좀 작게 써볼까요? 관계 대명사 뒤에는 우리 보통 불완전한 문장이 옵니다. 뭐 하나가 빠져 있어요. 그러나 이와 비교했을 때 관계 부사 뒤에는 우리 어떤 문장이 오죠? 네, 완전한 문장이 옵니다. 이 차이예요. 그러면 where 뒤에 문장이 완전한지 아닌지만 보면 되겠죠. 네, water, 물이요, does not easily drain. 쉽게 빠지지 않는 그런 정원의 뜰의 한 부분. 어때요? 네, 문장 완벽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답은 where가 답이 돼야겠죠. 뒷문장이 완벽하기 때문에. 이해되시죠?
자, 여러분의 뜰에 어떤 한 구역이 있다면, 어떤 구역이요? Where water, 물이 does not easily drain, 쉽게 빠지지 않는 구역이 있다면 뭐 한 후에요? After a good soaking rain, 뭔가 땅을 흠뻑 적실 만큼의 충분한 비가 온 후에도 물이 잘 빠져나가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비가 많이 내렸어요. 흥건하게 지금 땅이 젖어 있어요. 그런데 배수가 안 돼요. 그곳에 식물을 심으면 어떻게 될까요? 네, 잘 자랄 수가 없겠죠. 그래서 여러분의 뜰 어떤 구역이 비가 충분히 온 후에도 물이 잘 빠지지 않는 그런 구역이 있다면 It is best not to plant your garden in that area. 그 지역에는 여러분이 정원에 어떤 식물을 심지 않는 것이 최상입니다. 심지 말라는 거예요. as. 이때 as의 다양한 뜻들 중에 뭐로 쓰였을까요? 바로 이유로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죠? 이 구역에 식물을 심지 않는 것이 최상입니다. 왜 그럴까요? The deficient 또는 excess water. deficient 하면 부족한이라는 뜻이고요. excess 하면 과도한이라는 뜻이에요. 지금 비가 어떻게 내렸어요? 과하게 많이 내렸잖아요. 그런데 잘 빠져나가지 않고 있죠. Excess water will most likely drown your garden plants. 예, drown 하면 익사시키다라는 뜻이니까 여러분의 정원에 있는 식물들을 익사시키기 쉽기 때문에 뭐가요? 부족한 물? 아니겠죠. 과하게 많은 물이 뭐를 할 가능성이 높냐면 여러분의 정원 식물들을 익사시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곳에는 웬만하면 식물을 심지 말아야 된다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furthermore도 한 번쯤은 생각해 보실 연결어가 되겠죠? 게다가 soils, 흙, 어떤 흙이요? 또다시 뒤에 있는 데디아의 꾸밈을 받고 있어요. 어떤 흙이냐면 are of a clay or sandy consistency. consistency 하면 일관성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진흙이나 모래로 일관된, 다시 말하면 진흙이나 모래로 되어 있는, 모래 투성이인 그런 흙은 are. 빈칸 추론 한번 생각해 봅시다. in growing plants. 식물을 재배하기에는 그렇게 뭐만큼 효과적이지 않아요? 앞에서 얘기한 거. 우리 바로 앞에서 얘기했던 네, 물이 잘 빠지지 않는 것만큼이나 효과적이지가 않대요. 진흙이나 모래로 가득 찬 흙도 별로 좋은 게 아니다. To make these types of soil more nutrient rich and fertile. 여기까지는 한번 주어 동사 어떤 특별한 그런 부분이 없어요. 자, 이러한 종류의 흙들을 어떻게 만들기 위해서요? To make. 어떻게 만들기 위해서요? More nutrient rich. 보다 영양소가 풍부하거나 아니면 further. 비옥하게 만들기 위해서. 여기까지는 뭐뭐 하기 위해서라고 하는 어떤 일종의 부가적인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타입의 흙이 보다 더 영양소가 풍부하거나 비옥하게 되기 위해서는 그 다음에 주어 동사가 나와야 될 차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어 보이시나요? 주어 안 보이죠? 동사, 문법 포인트, add를 쓸 것이냐, adding을 쓸 것이냐. In organic material such as compost to improve their quality. 눈 씻고 찾아봐도 네, 이 뒤에서는 주어 동사가 안 보여요. 이 문장은 뭘까요? 의미상 이런 종류의 흙들이 보다 영양소가 풍부하거나 비옥해지도록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 첨가하세요 라고 해야겠죠. 뭘 첨가하세요? 네, 유기 물질들을 첨가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such as compost, 퇴비를 말하죠. 퇴비 같은 유기 물질을 첨가하세요. 뭐 하기 위해서요? Improve their quality. 그 토양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그러면 이 앞에는 한 U 정도가 생략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여러분 첨가하시면 됩니다. 첨가하세요 라고 하는 add가 올 자리죠. 만약 adding이 온다면 이 문장은 전체적으로 주어 동사 하나도 없는 이상한 문장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네. 이 정도로
이번 문제를 정리하고 이번 문제 요지, 주제 정도를 정원을 가꿀 때 적합한 토양의 요소는 이러한 것들이 있다. 여러 가지가 있다 정도로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오늘 선생님이 준비한 문제 네 번째 문제입니다. 이거는 수능완성 실전편 2강의 39번 문제를 선생님이 좀 변형을 해봤는데요. 처음부터 선생님이 어휘 포인트로, 노란색 보이시죠? 어휘 포인트로 지금 뭐가 들어가야 될까? 처음부터 고민하게 만들어 드렸어요. 자, 왜 그랬을까요? 해석을 한번 해볼까요? like 뭐뭐처럼, unlike 뭐뭐와는 달리, 그렇죠? The analog world, 아날로그 세계처럼일까요? 아날로그 세계와는 달리일까요? 좀 더 읽어볼까요? 그런데 이 세계가 어떤 세계냐? 이런 세계입니다. 우리 바로 앞에서 뭘 했죠? 컴마 다음에 오는 어떤 관계 대명사 내지는 관계 부사가 앞에 있는 애널로그 월드를 부연 설명해 준다고 했어요. 이 역할은 부연 설명의 역할이에요. 아날로그 세계는 어떤 세계인데요? 이런 세계입니다 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 아까도 말했듯이 which라고 하는 관계 대명사가 올 것이냐, where라고 하는 관계 부사가 올 것이냐는 뒤에 문장이 완전하냐 아니냐에 달려 있어요. 여러분 어때요? 뒤에 문장? event. 아날로그 세계가 어떤 세계예요? 사건들이 must happen following a consistent order. 네. 어떤 사건이 어떻게 일어나야 하냐면 일관적인 순서를 따라서 일어나야 하는 세상이거든요. 여러분 어때요? 문장? 이벤트 주어, must happen 동사 완벽한 문장이죠. 그렇죠? 사건이 일관적인 순서를 따라서 일어나야만 하는 그런 세계예요. 그러면 일단 문법 포인트 where이 답이 되어야 하는 거죠. where가 관계 부사로서 뒤에 완전한 문장이 오고 있기 때문에. 이해되시죠? 네. 아날로그 세계 어떤 세계예요? 사건들이 일관성 있는 순서를 따라서 일어나야만 하는 그런 세계죠. 그런데 그런 세계처럼일까 달리일까? 그럼 뒤에 내용을 좀 더 봐야겠죠. The digital world. 디지털 세계 나왔네요. Can deal with. 처리합니다. Non-linearity. 다시 말해서 random order. 이것 때문에 우리 답이 unlike인 줄 알겠어요. 왜 그런지 아시겠어요? 네. 아날로그 세계는 어떤 일이 일관적인 순서에 따라서 일 일어난 다음 그 다음 일 이렇게 일어나야 해요. 그런데 그런 세계와는 달리 디지털 세계는요. 일을 처리할 때 non-linearity. 자, linearity 하면 선형성, 순서대로. 근데 그 앞에 non이 붙었어요. 바로 비선형성. 다시 말하면 순서 없이. 그래서 여기 괄호하고 보충 설명이 되어 있네요. random order. 네, 무작위적인 순서로 일어나는 그런 세계예요. 그러면 우리 이 글 다 읽지 않아도 이 글은 지금 디지털 세계의 일처리 방식과 아날로그 세계의 일처리 방식을 대조하면서 글을 이어가고 있구나라는 거 알 수 있겠죠? 네. 그러면 문법 포인트 B도 마찬가지예요. 선생님이 여기와 여기를 지금 같은 부분을 표시를 해놓은 거예요. 아날로그 세계는 일이 일관적인 순서에 따라서 일어나죠. 근데 그것과는 달리 디지털 세계는 무작위적으로 비선형적으로 일처리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세계를 다시 한번 부연 설명합니다. 뒤에 나오는 문장 완벽한가요? One event. 한 가지 사건은 need not. 뭐 할 필요가 없어요? Follow another. 다른 사건을 따라갈 필요가 없는 세계. 어때요? 완벽한 문장이죠.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 위에서처럼 where가 답이 되어야 하겠죠. 네. 그럼 우리 이제 정리할 수 있어요. 아날로그 세계는 어떤 세계요? 네. 일처리가 순서에 맞춰서 일어나야 하는 세계. 근데 디지털 세계는 어때요? 네. 순서에 맞춰서 일어날 필요가 없네요. Non-linearity. 비선형적으로, 무작위적으로 일이 일어나면 되는 거네요. 그렇죠? 네. 좋습니다. 자, 그 다음 문장 볼까요? 자, 이것은요. 지금 이것은 한 거는 앞에서 우리가 설명한 내용이에요. 네, 그 내용은 is well illustrated. 잘 설명되어 있어요. 잘 알 수가 있어요. 어디에서요? In the building of a website.
웹사이트 제작에서 이런 점이 잘 나타나지네요. 근데 어떤 웹사이트 제작일까요? 어떤 웹사이트일까요? 자, 문법 포인트 세 번째입니다. compose나 아니면 composing 뒤에가 앞에 있는 웹사이트를 꾸며주는데 우리 이런 문제가 종종 나옵니다. 자, 뒤에 부분을 조금만 볼게요. Text, audio, video and interactive options. 문서나 소리나 영상이나 쌍방향의 옵션들로 구성된 웹사이트 제작에서 우리는 이런 점을 잘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가야겠죠. 여러분, PP 형태가 앞에 있는 웹사이트를 꾸며줘야 하느냐 아니면 ing 형태가 앞에 있는 거를 꾸며줘야 하느냐, 이거는 여러분 결정적으로 뭘 보면 되죠? 수식을 하는 주체와 수식을 받는 것 사이의 관계만 보면 돼요. 웹사이트 입장에서는 이러한 것으로 스스로를 구성하는 게 아니라 구성되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는 composed가 앞에 있는 웹사이트를 꾸며줘야 하는 거죠. 이해가 됩니까? 자, 정리할게요. 이것은요, 문서, 소리, 영상 그리고 쌍방향 옵션으로 구성되어진 웹사이트 제작에서 우리 잘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는 선생님이 이 부분에 빈칸 추론, 빈칸으로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요. 이 부분이 만약에 비어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자, there's no reason. 이유가 없다고 하네요. To compose the text before inserting the audio. insert는 삽입하다라는 뜻이니까 소리를 삽입하기 전에 문서를 만들 필요도 없고요. 어떤 세계? 우리 지금 아날로그 세계 이야기합니까? 아니죠. 우리 지금 디지털 세계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디오, 음향을 삽입하기 전에 문서를 먼저 만들 필요도 없고, 또 to develop the video after inserting the text. 문서를 삽입한 후에 영상을 개발시킬 필요도 없겠죠. 그럴 필요가 있다면 이거는 아날로그 세계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여전히 디지털 세계를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부분에 왜 there's no reason이 들어가야 할지 논리적으로 이해가 되시나요? 네. 그러니까 뭐를 먼저 삽입하고 그 다음 뭐를 삽입하고 그 다음 무엇을 개발하고 하는 어떤 순서의 의미는 더 이상 디지털 세계에는 의미가 없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 보면요. Any one of these components. 이러한 components, 요소들 중 어떤 것이라도 can be brought into the building process. 여기까지 한번 끊어볼게요. 이런 웹사이트를 제작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러한 구성 요소들 중 어떤 것이라도 can be brought into, 가져와질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영상 제작의 웹사이트 제작의 과정에서 어떤 구성 요소들도 언제든 들어올 수 있다. 뒤에 나오죠. anytime, 언제든 들어올 수 있다. 언제요? The creator desires. 이 웹사이트를 만드는 사람이 원할 때는 언제든 들어올 수 있다. 문서를 먼저 넣을까? 영상을 먼저 넣을까? 아니면 소리를 먼저 넣을까? 크리에이터가 원할 때는 언제든 삽입할 수 있습니다. 단 어떨 때? as long as 하면 뭐뭐 하는 한이란 뜻이니까 바로 the end product, 최종 결과물인 the website, 이 웹사이트가 어떠하기만 하다면 아무 때나 순서 상관없이 들어올 수 있을까요? 어떨 때? 뭐 하기만 하다면 웹사이트가 어휘 포인트입니다. imperfect, 불완전하기만 하다면 웹사이트는 최종 결과물인데 attractive 해야겠죠. 그렇겠죠? 웹사이트가 굉장히 매력적이기만 하다면 아무 때나 무엇이든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게 디지털 세계의 일처리 방식인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러한 이것은 produces, 뭘 만들어내냐면요, a non-linear work style, 비선형적인 어떤 작업 스타일을 만들어내요. 그런데 이 비선형적인 작업 스타일이 다시 한번 뒤에 나오는 문장에 수식을 받고 있어요.
자, which일까, in which일까? 우리가 조금 아까 봤던 내용과 별반 다르지 않아요. which라고 하는 문법은요, 관계 대명사. 맞죠? in which는 뭡니까? 전치사가 관계 대명사와 함께 온. 그럼 우리 이걸 뭐라고 얘기하죠? 전치사가 관계 대명사가 함께 왔네요. 보통 관계 부사. 그러면 선생님, 아까 이전에 봤던 것과 지금 본 것이 다르지 않네요. 네, 맞습니다. which라고 하는 관계대명사는 뒤에 불완전한 문장이 온다고 했어요. 지금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in which는 관계부사이기 때문에 뒤에 완전한 문장이 오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뒤에 문장만 본다면 뭐가 올지 답은 나오는 거죠. 네, 뒤에 문장 어떻습니까? Many applications, 많은 응용 프로그램들이 are simultaneously, 동시적으로 used, 사용되는 그러한 작업 스타일을 생산해내는 거예요. 어때요? Many applications, 많은 응용 프로그램들이요, are used, 사용됩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완벽한 문장이죠. 그래서 당연히 답은 in which가 되는 거고요. 그러면 이것이 과연 어떤 비선형적 작업 스타일을 가져왔을까? 마지막 정리합니다. 많은 응용 프로그램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사용되는 작업 스타일. To produce a digital product. 뭘 만들어내기 위해서요? 네, 디지털 어떤 생산물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모든 응용 프로그램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이렇게 사용되는 그런 비선형적 작업 스타일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라는, 그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죠? 네. 자, 이 문제 마지막으로 요지 파악 한번 해보고 넘어갈까요? 여러분 어때요? 이 정도로 정리한다면 괜찮겠죠? 디지털 세계 일처리 방식은 사실은 무작위적으로, 즉 순서에 별로 구애받지 않고도 일을 처리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디지털 세계 일처리 방식을 우리 처음에 아날로그 세계 일처리 방식과 조금 대조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좀 더 이해를 도왔다라고 우리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문제 이 정도로 정리하고요. 이제 드디어 선생님이 준비한 마지막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네, 수능 완성 실전편 4강 19번 문제였습니다. 이 문제는 또 어떠한 문법과 어휘 포인트들을 가지고 있을까요? 또 내용 정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지. 우리 마지막 문제입니다. 조금 더 힘내서 자, 열심히 한번 해볼게요. The two biggest challenges of surgery for your body. 여러분의 몸에 수술을 할 때 가장 큰 두 가지 난제가 있나 봐요. 네, 우리 몸에 수술을 할 때 겪게 되는 두 가지 난제들은 besides 하면 게다가 덧붙여 이런 뜻이니까요. 뭐에다 덧붙여요? 와실까 대실까? of healing the actual wound. 자, actual wound, 실제 상처를 healing, 치료하는 그것 외에도 여러분의 몸을 수술할 때 두 가지 난제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무엇이다, 이렇게 가는 문장이겠죠. 여러분 A, B 둘 다 지금 문법 포인트가 있어요. A번부터 봅시다. 도대체 이 자리에 what이 들어가야 할까, that이 들어가야 될까? 이것은 해석에도 그 포인트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몸을 수술할 때요, 실제 상처를 치료하는 그것 외에도 수술할 때 두 가지 난제가 더 있는데 그게 바로 이것이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면 사실 실제 상처를 치료하는 뭘까요? 난제가 있는데 그 난제에 덧붙여 두 가지가 더 있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은 that이 들어가야 하는 거예요. 이 that은 결국 뭘 가리키는 거죠? challenge를 가리키는 거죠. 이 that이 가리키는 것은 challenge가 되겠죠. 네, 당연히 여러분 다쳤어요. 수술을 하러 가야 돼요. 그러면 다친 상처를 치료하기 것 자체도 어렵죠. 근데 그 난제에 덧붙여서 그 난제 외에도 두 가지 난제가 더 있는데 바로 그것들이 뭐냐, 이것이다. 두 번째 문법 포인트. 자, 동사 나올 자리네요. 그럼 당연히 여러분 동사는 뭐에 따라 달라져요? 주어에 따라 달라지죠. 주어가 뭡니까?
the two biggest challenges죠. 두 가지의 큰 난제들은 주어보세요. 수가 뭐죠? 복수죠. 주어가 복수니까 당연히 동사도 are. 두 가지 난제니까요. 맞죠? The threat of infection and the stress on your liver. 두 가지 맞네요. 감염에 대한 두려움, 위험과 그리고 your liver. liver 하면 간을 이야기하니까 여러분의 간에 가는 스트레스. 이 두 가지가 중요한 문제점이다. 어려운 점이다. 정리가 되시죠? 지금 수술 상황을 이야기하는데 수술을 할 때 실제 상처를 치료하는 어려운 점도 있지만 네, 간에 스트레스가 간다. 여기에 조금 집중해서 그 다음 문장 보겠습니다. There's no way around it. 네,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When you have surgery, 여러분이 수술을 할 때 You will be given lots of drugs. 여러분은 당연히 마취도 해야 되고 뭐 이런저런 약을 투약을 해야 되겠죠. 많은 약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most of them, 그 약들 중 대부분은 are very uninfluential 또는 hard on your liver. 네, 어휘 포인트입니다. 여러분의 간에 그 투약되는 대다수의 약들이 투여되는 많은 약들이 uninfluential. influential 하면 영향력이 있는 이라는 뜻인데 앞에 on이 있으니까 영향력이 없을까요? 아니면 hard 할까요? 약은 우리 앞에서도 봤죠? 지금 바로 앞 문장에서도 수술을 할 때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는데 그 어려움은 간에 스트레스가 간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간이 부담을 느낀다고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그런 투여되는 약들의 대부분은 여러분의 간에 영향력이 없으면 뭐에 투여하겠어요? 투여할 이유가 없죠. 네. 무리가 갑니다. 여러분의 간을 힘들게 만들어요. 그렇겠죠? 네. This especially, 이것은 또한 applies to, 어디에 적용되냐면 anesthesia drugs. anesthesia drug 하면 마취약을 이야기하죠. 마취약에도 역시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수술은 해야겠고 간에 부담은 가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부분을 빈칸 추론으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죠. Before, during, and after surgery. 수술하기 전, 중간, 후에 손상되는 간을 어떻게 해야겠어요? 그렇죠? 상식적으로도 take extra good care of your liver. 여러분 간에 보다 더 많은 어떤 보살핌? 그러니까 간에 조금 더 신경을 많이 써줘야 한다라는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면 좋겠죠. 간에 손상이 많이 갑니다. 그러니까 수술 전, 수술 중간, 수술 후에 여러분의 간에 조금 더 보살핌을 많이 해줘야 된다. Your liver, 여러분의 간은요, is responsible for, 뭐 할 책임이 있냐? 첫 번째, taking nutrients and farming일까 아니면 to farm일까? Them out to the rest of the body. 일단 여기까지 한번 끊어서 볼까요? Your liver, 당신의 간은 is responsible for, be responsible for 하면 뭐뭐에 책임이 있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일단 be responsible for 뒤에 taking 명사 형태 취했죠. 동명사 형태 nutrients. 여러분의 간은 영양분을 취할 책임이 있고요. 그 다음 and라고 하는 소위 등위 접속사가 보이시죠? 그러면 그 뒤에는 문법적으로 어떤 어휘가 farming과 to farm 중에 어떤 것이 들어가야 할까요? 자, be responsible for에 한 번 걸리고 또 한 번 여기에도 걸리는 거죠. 그래서 영양분을 취할 책임과 또한 farming, 똑같이 ing 형태, 동명사 형태를 병렬 구조로 두 개가 이제 우리가 소위 병렬 구조라고 말을 하는데 병렬 구조를 취하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알고 있는 수거 farm A out to B, A를 B에게로 보내다 라는 뜻이 있죠. 그래서 그 취한 nutrients, 영양분을 rest of the body, 우리 몸의 다른 기관으로 보내야 될 책임을 가지고 있어요. 뭐가요? 간이.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간은 영양분을 취해서 우리 몸의 나머지 부분으로 보내줄 책임이 있는 거죠. 여기서는 문법적으로 and라는 등위 접속사 기준으로 taking, farming 이렇게 병렬 구조를 취하는 형태입니다. 자, 그리고 it is also responsible for, 다시 한번 책임이 있다라고 또 나오네요. 또한 어떤 책임이 있냐면요. 역시 계속 간에 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간은 첫 번째, 4에 다시 한번 걸립니다. breaking down. break down 하면 분해하다 라는 뜻이기 때문에 분해할 책임이 있고요. 다시 한번, or도 여기에 and와 같은 역할이죠. 또 어떨 책임이 있냐면 doubling. doubling 하면 2배로 이제 많게 만드는 거고, neutralizing 하면 neutralize, 중화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toxic waste products such as excess hormones and pesticides. excess hormone 하면 과도한 호르몬, 그리고 살충제. 과도한 호르몬이나 살충제는 여러분 딱 들어도 우리 몸에 유해한 것이겠죠. 그래서 과도한 호르몬이나 살충제와 같은 such as 이런 것과 같은 waste products가 바로 노폐물이기 때문에 노폐물을 우리 간이 뭘 해야 할까요? 2배, 3배, 4배로 더 많이 만들면 안 되겠죠. 당연히 neutralizing, 중화시켜야겠죠. 자, 이 부분은 or이라고 하는 등위 접속사에 한 번 taking be responsible for에 한 번 걸리고 또 한 번 걸리는 문법적인 부분도 있지만 사실 여기서 선생님이 보고자 했던 건 doubling과 neutralizing 중에 어떤 어휘가 더 적합할까를 보려고 했던 겁니다. 자, 그럼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의 간은 정리합니다. 몸에 영양소를 취한 다음 몸의 다른 부분으로 보내야 할 책임을 지고, 또한 우리 몸에 있는 과한 호르몬이나 살충제와 같은 노폐물들을 분해하거나 중화시켜야 될 중요한 책임을 지고 있어요. 네, 이해되셨죠? 마지막 문장입니다. If your liver is busy fighting damage from drugs. 자, 여기까지 일단 한번 볼게요. 만약 여러분의 간이 be busy ing 하면 뭐뭐 하느라 바쁘다. 여러분의 간이 뭐 하느라 바쁘다면 damage from drugs. 수술 중에 투여받은 이러한 약으로부터 생긴 어떤 손상들과 싸워내느라 바쁘다면 간이 해야 할 다른 중요한 일들을 못하겠죠. 그게 뭘까요? It won't able to heal your body as quickly or effectively. 예, 그것은 즉 간은 뭘 하지 못할 거냐면 heal your body, 여러분의 몸을 치유하는 그런 일을 하지 못할 거예요. 어떻게 해요? As quickly or effectively. 빠르게 또는 효과적으로 그만큼 치유할 그럴 시간도 없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 정도로 정리를 하면 이 글 전체를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우리 몸의 간은 여러 가지 중요한 역할들이 많아요. 그런데 수술을 하다 보면 간에 굉장히 많은 좋지 않은 약들이 투여가 되겠죠. 그래서 이로부터 간을 잘 보호하고 관리해야 한다라고 요지를 정리를 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선생님이 5가지 문제를 정리를 해봤는데 어떠셨어요? 선생님 소망은 여러분이 마지막 결승선을 통과할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하고 오늘 했던 수업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자, 그동안 고생 많이 했을 텐데 앞으로 남은 기간 조금 더 화이팅 하시고요. 예, 좋은 결과 기대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